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토트넘 허스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난적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4대1의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토트넘에 리스크가 있다. 바로 부주장인 로메로 선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하는 이례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손흥민 선수가 로메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영국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 중심으로 토트넘의 최신 상황 그리고 토트넘의 주축 선수들 재계약 상황 보도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로메로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토트넘의 위기가 찾아왔었죠. 첼시와의 경기 1대4로 패배한 과정에는 우도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로메로 선수가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거친 태클을 가하면서 퇴장과 더불어 페널티킥까지 허용했던 것, 그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은 반더벤의 과부하로 인한 햄스트링 부상도 찾아왔고 나비 효과처럼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겼었는데요.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이미 3대0으로 앞서고 있던 과정에 교체 투입됐던 뉴캐슬 공격수 칼럼 윌슨을 향해 불필요한 거친 태클로 인해 경고를 받았고, 사실은 이 경고 이후 VAR 체크까지 진행이 됐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또 한 번 퇴장당할 수 있었는데, 이 경기를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했을 때 프리미어리그 선수 출신 레전드들이 로메로가 퇴장당했어야 했다라고 강렬하게 비판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대표적인 해설가인 맨유 레전드 출신 게리 네빌은 로메로에 대해서 미쳤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미친 것 같다라고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퇴장 같았다. 그는 항상 이렇게 태클을 하는데 속도를 늦추는 게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심판이었다면 레드카드를 줬을 것이다. 나는 로메로에게 동정심이 없다. 공을 발목으로 바로 넘긴 이후 발로 깠다.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당했다라면서 윌슨이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출연했던 리버풀 레전드 출신 제이미 레드냅도 같은 생각을 말했는데요. 로메로에 대해서 무섭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팀의 손해가 되는 행동일 뿐이다. 이런 태클은 팀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로메로에 대해서 플레이도 잘하고 기술적으로 공도 잘 다루고 또 경기를 잘 읽는 선수, 뛰어난 수비수인데 왜 이렇게 수비해서 태클할 때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느냐. 이제 팀의 부주장이기도 하니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태클을 하면 매 경기 퇴장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장면을 봤을 때 첼시전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지 않다, 배울 것 같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길들일 수 없는데 로메로가 바로 그런 선수다.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게 로메로의 지금을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플레이를 볼 때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결국엔 골을 내주거나 퇴장을 당해서 팀에 손해를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에는 토트넘 선수 출신인 마이클 도슨조차도 로메로를 두둔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퇴장을 당했다면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몸싸움에 관대한 편이기는 해도 한 번 퇴장이 나오면 다른 리그와는 달리 다이렉트 퇴장일 경우에는 3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나오잖아요. 시즌 중에 두 번째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 4경기 출전 징계로 또 늘어납니다. 퇴장으로 뛸 수 없는 경기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메로가 또 퇴장당하면 4경기, 최대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을 또 못 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마이클 조슨도 로메로가 항상 아슬아슬하게 플레이한다라며 어리석다고 생각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3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팀도 경기를 순항하고 있었는데 굳이 저렇게 경합할 필요가 없었다. 도전할 필요가 없었다. 심지어 이제 막 첼시전 퇴장에 출전 정지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상을 넘어섰다라고 했고요. 본인도 사실은 처음엔 옐로 카드를 줬지만 VAR을 통해서 퇴장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정말 좋은 선수지만 이렇게 항상 퇴장당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영국 언론도 지적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에서도 로메로 선수에 대한 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 에스턴 빌라의 골키퍼이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로메로와 함께 뛰고 있기도 한 마르티네스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어요. ESPN과 가진 인터뷰에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본인의 월드컵 활약을 돌아보는, 정말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인터뷰가 영국에도 인용 보도된 것인데, 이 보도를 통해서 흥미롭게도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장,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마르티네스처럼 로메로를 통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보도 내용 어땠는지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아르헨티나 대표팀 동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에게 어떻게 하면 로메로가 더 많은 레드카드를 피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주말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에서 로메로는 칼럼 윌슨에게 뒤늦게 무모하게 달려들었지만 VAR 판독 결과 올해 4번째가 될 수 있었던 레드카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로메로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다는 현장 판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게리 네빌은 다음날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의 레프워치 심판 판정 분석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을 할 때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빌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출연해 그는
저는 미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로메로의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레드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경고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거나 그는 미친 로메로입니다. 그는 항상 태클을 해야 하는 선수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 속도를 늦추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빌이 인정한 것처럼 로메로의 공격성은 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며 또 시즌 초반에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메로에게 큰 리더십을 맡기면서 미키 반더벤과 함께 뛰며 한 단계 더 성숙해진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네덜란드 대표 수비수인 반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2024년이 되기 전까지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지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해졌고 이 대안에 있어서 로메로가 꼭 필요한데 이 과정 속에서 에스턴 빌라의 골키퍼인 마르티네스가 로메로를 컨트롤했던 것과 같은 통제를 손흥민 선수가 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ESPN과의 인터뷰에서 마르티네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쿠티 로메로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음바페를 양발 태클로 막았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는 모든 공에 달려들었습니다. 하프타임이 됐을 때 저는 로메로의 멱살을 잡고 네가 퇴장당하면 경기 후에 너를 한 대 패주겠다라고 말했죠. 저는 쿠티 로메로에게 제발 상대 선수를 그만 좀 때리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쿠티 로메로는 레드카드를 받기 직전까지 그런 플레이를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러면서 쿠티 로메로를 붙잡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아니지만 골키퍼로서 또 로메로의 뒤에 있는 선수로서 계속 소통하면서 로메로를 잡아줬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마르티네스의 활약 덕분에 어떻게 보면 로메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조금 더 노련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하면서 본인의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토트넘에서도 경기 중에 계속해서 로메로를 깨워주고 로메로를 자제시킬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주장 손흥민 선수라는 것이죠. 풋볼 런던이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로메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배경에 마르티네스의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이런 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뉴캐슬과의 경기 후에 많은 직캠들이나 뒷장면들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는 이제 팀의 리더이자 고참으로서 좀 어린 선수들, 후배 선수들, 동료 선수들에게 호통치고 자리도 정해주고 조금 이제 강력하게 좀 리더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전까지는 좀 이제 큰형 같은 리더십, 좀 부드러운 친구 같은 리더십, 이런 본인이 귀감이 되고 솔선수범이 되면서 팀을 이끌었다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손흥민 선수도 느낀 것 같아요.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특히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반성해야 된다,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이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단지 행동이 아니라 말로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에게 위치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사르에게도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도기에게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에게 경기 중에 막 호통도 치고 얘기도 치고 진짜 이제 주장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인터뷰가 저희가 소개드렸지만 소니가 초반에 분위기를 잘 잡아줬다라는 얘기가 초반에 어시스트라고 플레이를 펼쳐 보인 것을 넘어서 리더로서 호통을 친 모습, 리더십에 필요한 덕목들을 보여줬다. 나머지 선수들이 그 덕을 봤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서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좋은 플레이를 한 것을 넘어서서 주장으로서 얘기를 해주면서 뭔가 일깨워줬던 거, 정신적인 면을 잡아줬던 부분들도 평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 후에 많은 장면들이 공개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주장 완장의 무게감을 느끼고 뛰고 있다는 것들이 생각이 됐는데요. 물론 공격수이기 때문에 로메로 선수와 경기 중에 근거리에서 뛰지 않다 보니까 뭐 경기할 때 태클할 때마다 가서 얘기해주긴 어려워요. 하지만 경기가 중단됐을 때나 뭐 세트피스 때나 하프타임 때나 경기를 하기 전이나 혹은 라커룸에서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로메로에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골 셀러브레이션을 할 때 항상 또 로메로가 올라와서 손흥민 선수가 포옹하고 인사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손흥민 선수도 뭐 이런 보도들을 볼 테고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어질 경기들에서는 손흥민 선수도 주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쓰면서 로메로를 통제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팀의 규율조차도 손흥민 선수가 책임져야 되니까 팀에서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압박도 하고 수비 가담도 하고 돌파도 하고 크로스도 하고 팀의 호통도 치고 위치도 잡아주고 로메로의 퇴장까지 막아주는 뭐 1인 몇 역인가 1인 10역을 해야 되는 손흥민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팬들이 아니라 한국 언론이 아니라 영국 언론에서조차 흥민이 형 해줘 약간 이런 느낌, 손흥민 주장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 토트넘 허스퍼가 이제 미래를 위해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리빌딩하고 있는데요.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와 빠르게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2년 여름에 영입을 했고 그때도 장기 계약이었는데 이번에 계약 기간을 더 늘렸어요. 2030년까지 현재 시점 기준 무려 7년이나 계약을 맺게 되는 엄청난 계약이고 사실 우도기 선수가 토트넘에 오면서 그렇게 연봉이 높지 않았었거든요. 최근에 워낙 잘하고 있고 이탈리아 성인 대표팀에도 뽑혔고 거의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레프트백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다가 이 선수의 피지컬이나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왔을 때 스트라이커의 위치까지 점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팀 내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연봉을 주면서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결정을 빠르게 내린 것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인데 토트넘의 내부 소식통이나 이제 풋볼 런던을 비롯한
한 토트넘의 담당 기자들의 보도를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파페 마타르사르도 빠르게 팀의 자리를 잘 잡으면서 연장 계약을 또 체결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2년 반이나 계약 기간이 더 남아있기도 하고 1년 연장 옵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르에게도 높은 연봉을 주면서 팀 내 비중과 영향력을 인정해주면서 더 긴 계약으로 잡아두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풋볼 런던이 이 두 선수 말고도 많은 선수들의 계약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로셀소나 뭐 호이비에르나 뭐 이런 선수들은 조금 정리 대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팀을 떠나거나 또 지난 여름에 이적설까지 있었지만 최근에 워낙 또 센터백 자리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또 이 선수가 홈그로운에 적용되는 선수인데다가 팀의 베테랑인데다가 손흥민 선수와도 막역한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천후 백업 자원으로서 충분히 팀에서 더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어서 벤 데이비스에 대해서도 장기간은 아니지만 추가 연장 계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사항에 대해서도 소개가 됐는데요. 사실 사르도 CAA 베이스 선수고 손흥민 선수도 CAA 베이스 선수고 굉장히 많은 지금 토트넘 선수들이 CAA 베이스가 에이전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메디슨도 그런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연장 계약 협의가 원활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풋볼 런던이 보도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계약은 2025년 여름까지입니다. 이제 18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올 시즌이 끝나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팀에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이 팀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면서 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선수 영입, 리빌딩 작업은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코어로 손흥민 선수를 살릴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최대한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를 마치기 전에 우승하기 위해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모색하기보다는 아예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으면서 우승할 수 있는 새로운 젊은 또 혹은 검증된 동료들을 이제 모으는 그런 상황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현재 보도에 따르면 이미 1년 연장 옵션이 있다 보니까 내년 여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알렉세오 골드 토트넘 담당 기자의 보도를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토트넘에서의 생활에 행복해하고 있다 보니까 슈얼리 비 리치드라면서 합의가 곧 확실하게 이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연장 옵션 발동뿐 아니라 추가적인 연장 계약과 연봉 상향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뭐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기본 연봉과 보너스 조항이 주어지는 발표가 곧 있지 않을까. 올 시즌이 끝난 시점 늦어도 내년 여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지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최대 위기는 손흥민 선수가 빠진 상황이 되겠죠. 하필이면 2023-2024 시즌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이어 아시안컵까지도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에 열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작년 여름에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문제로 인해 이 개최를 포기하면서 카타르에서 열게 됐고 카타르는 아시다시피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겨울에 아시안컵을 열게 됐는데요. 1월 12일에 개막하고 2월 10일에 이제 결승전이 열리죠. 한국의 목표는 역시 우승이고 그래서 결승전까지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간에 토트넘이 치러야 할 경기들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프리미어리그도 12월에 박싱데이 일정으로 빡빡하게 경기를 치르고 1월 달은 FA컵을 조금 치르면서 휴식기도 갖고 경기 일정이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1월 달에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1월 2일에 클린스만호에 합류하게 되고 1월 6일에 최종 평가전을 갖고 1월 15일에 아시안컵 한국의 첫 경기를 치르게 되거든요. 1월 6일에 토트넘은 번리와 FA컵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없습니다. 그래도 FA컵이니까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없이 좀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가장 좀 걱정되는 게 1월 15일 새벽 1시 30분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인데 맨유도 그래도 오나노 골키퍼를 포함해서 뭐 암라바트라든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되는 전력 이탈 공백이 조금은 있고 지금 맨유의 경기력이나 맨유의 지금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좀 없는 것은 물론 큰 공백이지만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 조금은 대한 공격수를 빠르게 영입을 해준다면은 맨유를 상대로 어느 정도 승점을 얻을 수 있는 경기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 대표팀이 저는 결승까지 가고 우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월 달에 있을 3경기까지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월 1일 브렌트포드전이 새벽 4시 30분으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 경기들은 아직 경기 시간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2월 4일로 예정된 에버튼전, 2월 11일 브라이튼전까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는데 사실 만만치 않은 팀들이죠. 브렌트포드는 올 시즌 토트넘이 개막전에서 비긴 팀이고 에버튼도 지금 션 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브라이튼은 언제나 까다로운 팀이었거든요. 이 4경기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토트넘이 최대한 높은 승점을 얻으려면 메디슨이 좀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고 1월 이적 시장에 확실한 공격 자원을 좀 영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히샬리송 선수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몸 상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고전을 해왔다. 이젠 다 털어냈다라고 하면서 히샬리송이 조금 살아나주고 또 솔로몬도 돌아와주고 부상자들이 좀 속속 복귀해주고 반더벤도 좀 빠르게 회복해준다면 비록 손흥민 선수가 빠진 그 공격진 결정력의 공백은 아쉽겠지만 경기력 자체는 조금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손흥민 선수는 황희찬 선수와의
맞대결이 예정된 2월 18일 토트넘과 울브스의 경기부터 다시 토트넘의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한국 대표팀에서 캡틴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역사적인 아시안컵 우승을 들고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런 그 우승을 통한 기운, 좋은 마음가짐과 이제 피로를 털어내는 그런 이제 행복감을 통해서 또 후반기 토트넘의 일정에도 큰 힘을 보태면서 토트넘에서도 토트넘이 이제 FA컵에서 좀 살아남아줘서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높이 올라가서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또 드는 시즌이 되기를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뭐 저의 새해 소원도 한국의 아시안컵 우승 그리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우승컵을 드는 것인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 아시안컵에 가기 전까지 있을 또 4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12월 16일 토요일 새벽 5시 노팅엄과의 경기 소식으로 한준TV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업데이트되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